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최정호입니다. 2월 6일까지 정시 최초합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등록을 진행하는 기간이고요. 최초합을 한 학생도 있겠지만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이나 예비번호조차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예비번호 정도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예비번호도 받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완전히 불합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합격 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각 대학별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학교들 외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학교 입학처에서 정시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추가 합격 발표 일정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 발표를 하는 방법까지도 다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를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오전부터 발표를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추가 합격 발표까지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수험번호와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야 내가 추가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격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 본인이 합격한지 모르고 있다가 등록을 못하고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러한 점을 조금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 발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 합격자가 학과별로 몇 명씩 됐는지 발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희대와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1차 추가 합격자 발표를 13일날 밤 11시에 하죠. 1차 때는 개인 신상을 입학처에서 검색을 하셔야 내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이후부터는 전화 통지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어요. 대학별로 일정도 다르고 통보 방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처에 가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검색을 못하고 등록기간 놓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전화를 놓쳤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3번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 3번을 다 안 받는다.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음 순번에게 기회를 넘기는 거죠. 정시 모집 요강에 보면 유의사항에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전화를 받으셔야겠죠.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A 대학에 먼저 합격을 한 상태에서 B 대학에 추가로 합격을 했다고 통지를 받았다. A 대학을 그냥 갈 거예요 라고 하면 B 대학은 안 갈 겁니다. 등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B 대학을 갈 거예요. 추가 합격한 대학이 더 좋아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A 대학을 먼저 등록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입학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A 대학의 등록 취사 의사를 먼저 밝히시고 B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면요. 추가 합격자들의 등록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연세대학교도 2월 14일 오전 8시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4시까지 등록을 받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2월 13일날 오후 11시에 발표를 하고 등록은 다음날 오후 1시까지예요. 굉장히 기간이 짧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등록 기간에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칫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해 두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합격 일정과 추가 합격 통보 방식까지 알아봤다면 예비번호 받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추가 합격이 되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합격이 되려면 내가 예비번호를 받은 학과에서 누군가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추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상향이나 소신으로 지원을 해서 예비번호를 받은 학과를 누군가는 안정적정으로 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 합격이 조금 더 많이 돌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상향 지원한 학과를 안정적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위 대학 라인에 지원할 만한 성적대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로 선발 인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학과의 인원이 많으면 취업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윗 대학 라인에도 인원이 많아야 빠져나갈 여력이 크겠죠. 세 번째로는 작년과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선발 방법이 바뀌게 되면 추가 합격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군의 연세대 식품영양학과를 지원을 했고요. 예비 2번을 받았고 나군의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 160번을 받았습니다. 다군에는 중앙대 소프트웨어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예비를 아예 받지를 못했네요. 최초합은 하나도 없고 예비 번호를 쭉 다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학생의 나군의 예시를 한번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160번이니까 와 160번이면 이게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성균관대 공학계열 예비 번호가 대학 어디가에는 지금 665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최초 합격자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이 665번에서 최초 합격자의 수를 빼야 실제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의 합격자 번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372번까지 합격을 한 거죠. 재작년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424번까지 합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비 번호만 확인을 하면 안 되고요. 선발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냐도 또 중요하겠죠. 작년에 성균관대 공학계열 모집 인원은 293명이었고요. 재작년의 경우 284명이었습니다. 각각 충원율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127%, 재작년에는 149%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시로 보고 있는 나군, 성대, 공학계열은 추가 합격 경향성이 120%에서 많게는 150%까지 되는구나. 충원율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리면요. 10명을 뽑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 2번인 학생까지 들어갔으면 이게 충원율이 20%라는 거고요. 10명인 학과에 예비 10번까지 들어갔다. 그럼 최초 합한 학생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예비 받았던 학생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충원율이 100%다. 전문용어로 한 바퀴 돌았다. 이 정도로까지만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추가 합격의 조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원한 학과를 안정적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균관대 공학 계열 정도면 위에 대학 라인은 연세대, 고려대가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가군에 지원을 한 학생 중에 나군의 성대 공학 계열을 많이 지원을 했을까요? 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선발 인원이 312명이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모집 단위였고요. 성균관대 공학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학과를 한번 살펴보면 화공 고분자, 신소재공, 기계공학과, 시스템 경영공학과 등의 학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집 단위죠. 인원도 많이 뽑아서 안정적이고 선호도가 있는 학과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 확률이 높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선발 인원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봤을 때 올해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세대, 고려대 정시에서 선발 인원의 차이는 크게 없었고 내가 지원한 이 학과의 인원수는 좀 늘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 추합 인원이 덜 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세 번째로 선발 방법 및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군 정시에서 변화 사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연세대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고려대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걸 신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군에서 취업이 많이 안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예상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의 원리는 고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성서환을 못 쓰고 중앙대 라인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 보면 수능 성적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서환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고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고대에 조금 입시상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학 같은 경우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들어드렸던 나군의 성균관대 공학계열 160번의 예비번호를 받았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향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예비번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원에 대한 것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다. 입결을 통해서 경향성을 확인하시면 더 좋다. 어떠한 변화사항들이 있는지, 이 변화가 추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사항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내 예비 번호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불합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앙대 다공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예비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100명을 뽑으면 500번까지 예비번호를 부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가군, 나군은 또 다릅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군별로 좀 다르게 예비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주요 대학들 전부 다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른 게 현재 상황입니다. 내가 예비번호를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에 관한 거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려고 해요. 추가 합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추가 모집을 또 얘기하시는 거냐, 두 개가 같은 개념 아니냐, 너무 헷갈려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시 모집은 2월 21일이 되면 모두 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 다음에 모집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시 끝나고 정시를 했죠. 정시 끝나고 추가 모집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추가 모집 일정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모집을 하고 등록도 마감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시에서 모집을 했고 정시에서 모집을 했는데도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과들 위주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할지는 2월 21일 혹은 22일 이후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작년에 주요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했던 학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 추가 모집으로 선발을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두 다 탈락을 했다라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모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을 지원을 하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수시에 합격을 하면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정시 원서를 쓸 때도 수시에 합격을 하면은 등록을 안 했어도 못 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등록을 해놓은 학생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정시에서 합격을 했는데 내가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추가 모집으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대학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 대신에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다. 선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조금 상이할 수가 있어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케이스들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반드시 선발 방법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시, 수시 지원할 때 썼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추가 모집에 대한 또 창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과에서 몇 명을 뽑는구나 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도 진학사 어플라이 혹은 UA 어플라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추가 모집 입결은 학생들이 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원서를 해봤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의 대학 레벨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인서울권 레벨에서는 한두 단계 정도 위의 대학 라인의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합을 하고 이제 추가 합격을 할 학생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회가 추가 모집까지 남아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클래스 최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